2025년 2월 23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가습기를 안 틀어놓고 잤더니 이 건조한 날씨 속에 제 목소리가 살짝 뻑뻑해졌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건조해가지고요. 제가 화분을 한 4개 정도 조그만 거 키우는데 아주 바작바작 말라가네요. 물을 자주 주고 있습니다만 너무 건조합니다. 여러분들 건조할 때 더욱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2월의 마지막 주,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식시장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돈다방 미쓰리에서 미쓰리 시황 잘 보죠? 하고 시황에 대한 자랑질을 좀 하면서 뉴욕 주식시장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그런 것들을 캐치하면 되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이야기로 오프닝을 시작할까? 오늘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역시 인간 지표가 발동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고자질을 하는 일이 있는데요. 고자질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죠. 작년 2024년 7월 11일 무슨 날일까요? 코스피가 2896포인트까지 올라간 날입니다. 그러자 가만히 있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12만 원인가요? 그렇게 올려놓고 갑자기 코스피 3000 간다. 코스피 3150 간다. 이렇게 질러대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코스피 고점이었고요. 7월 달이죠. 제가 그때도 마찬가지로 인간 지표를 미쓰리는 가장 정확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기관, 특히 연기금의 매수세로 인해서 코스피가 2600포인트까지 올라왔죠. 2650포인트.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더 올라가면 2700 가겠는데 조금만 더 가면은 3000 가겠는데 하는 기대감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 만큼의 판을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7월 달에 전 지금도 기억하는데 어떤 청취자님께서 미쓰리는 하방을 열어놓는다고 그랬는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라는 댓글을 제가 보고 그리고 이제 방송 녹음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하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주식은 한 번 빠지면 뭐 100포인트 이상 빠지기도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3000 못 간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외인이었거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기관이 주식시장을 리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2006년, 2007년 막 그때부터 시작된 적립식 펀드, 그 펀드가 대한민국의 어떤 금융의 뭐라 그럴까요? 체력을 바꿔놨다고 해야 될까요? 기질을 바꿔놨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당시 미래에셋 1억 만들기 펀드, 적립식 펀드 그렇게 미래에셋 증권사에서 펀드를 만들어대고 다른 증권사들도 그때 가서 너무 부러워가지고 막 펀드를 팔아 제끼던 그때면 모를까 지금 같은 연기금의 매수세가 과연 시장을 이끌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퀘스천 마크를 많이 붙입니다. 작년 7월 달에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그런 거죠. 그런데 지난주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자 코스피가 2650포인트 돌파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0.52포인트 상승해서 265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자 마치 작년 7월 달처럼 증권사들이 3000포인트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한화투자증권,
미쓰리의 첫 번째 증권사죠. 2025년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2,800에서 3,000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SK증권은요. 무려 3,200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정신줄 놓은 거예요. 자, 최저는 2,416포인트, 최고는 3,206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2,400에서 3,000, 교보증권은 2,300에서 3,000. 그러니까 키움증권이나 교보증권이나 모두 코스피 상단을 3,000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LS증권도 2,450에서 상단 3,000. 유진투자증권이 2,775포인트에서 3,040. DS증권이 2,500에서 2,600 가장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2,300에서 2,800. 자, 물론 저도 코스피 지수에 연연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보는 거는 코스피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을 때마다 애널리스트들이 까꿍하고 코스피 전망치를 높여놓고 그때가 꼭지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 NH투자증권은 코스피 예상밴드 2,550에서 2,700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2,650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 2,700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자, 뉴욕 증시 하락하고 그랬으니까 2,500포인트는 좀 지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의 전방위적인 관세 위협이 증시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고요. 갑자기 되게 이상한 발음을 했네요. 그래서 2,700포인트 상단의 제한이 있을 것이다. 자, SK증권 같은 경우는요. 트럼프의 관세 노이즈 지속되고 있지만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겨냥하며 시작된 그 첫날만큼의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주식시장이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전쟁에 대해서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예쁘게 보고 있습니다. 뭐 오르면 좋게 합니다만 과연 예쁘게 볼 수 있을까? 어떤 비유를 해드려야지 지금 적당한 비유일까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내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는데 그 바람 핀 광경이 나한테 들키지만 않는 상황? 그러니까 나는 내 남자친구가 오직 나만 보고 있을 거야, 저 남자. 라고 생각하고 있는, 믿고 있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보는 어떤 시각, 트럼프의 관세 전쟁, 아니면 인플레이션, 아니면 경기 둔화, 아니면 후퇴되는 금리 인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덤덤하게 별거 아니란 식으로,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확인하지 않은 게 뭘 안 믿어. 난 내가 보는 것만 믿어.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고 제가 그 이슈들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요. 24일 월요일 날 1월 시카고 연준 국가활동지수가 발표되고요. 2월 달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지난주에 뉴욕주라고 불리우는 뉴욕주 제조업 지수라고 불리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부진했고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PMI 지표가 서비스업 PMI 지표가 무려 25개월 만에 기준선 50을 이탈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경기선행지수도 둔화됐고 여러 경제지표가 후퇴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2월 마지막 주에 살고 계십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경제지표가 단순히 전월 대비 좋았다, 나빴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점, 2월 말을 살고 있는데 내가 확인하는 경제지표는 1월 달 건지 2월 달 건지 아니면 작년 12월 달 건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5일 화요일에는요. 12월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이런 거죠. 12월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언제를 살고 있다? 2월 말을 살고 있는 겁니다. 경제지표 헷갈리게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2월 달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26일 수요일은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되죠. 1월 달 신규 주택 판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뉴욕 증시 불안불안한데 뭔가 기대감을 좀 심어줄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해. 그게 바로 무엇이냐? 엔비디아 실적 발표인데, 글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저는 이미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자, 그리고 27일 목요일이니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1월 달 미국의 내구재 주문, 4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입니다. 그리고 1월 달 미국의 잠정 주택 판매가 되면서 주택 지표 내구재 주문 확인할 수 있고요.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쓸 품목을 내구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구재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저는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난번 소매 판매도 둔화됐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고용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로지 관세 부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소비에 관련된 미국 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뭐 소매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상보다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불리우는 1월 달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됩니다. 전월 대비 0.3%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1월 달 미국의 상품 무역 수지, 2월 달 시카고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3월 달 FOMC 회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도 이어지는데, 최근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은 상당히 신중합니다.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뭐 글로벌 불확실성, 뭐 세계 경제 이런 타령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1월 달 개인 소비 지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지난번 2월 두 번째 주인가요? 1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 상승, 생산자 물가지표 상승. 자, 개인 소비 지출 전월 대비 0.3%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걸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풀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건 이런 거죠. 만약에 28일 금요일 날 미국의 1월 달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3% 증가했습니다. 자,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그러면 되게 자극적으로 나오지 않았어. 막 걱정할 만큼 나오지 않고 딱 예상한 만큼 나왔어. 다행이다 라고 시장은 분명히 해석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0.3%가 상승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뉴욕 증시를 읽으면서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증권회사에서 매도 보고서를 못 내는 이유, 특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매도 보고서를 못 내는 이유, 대한민국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주식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는 거를 보고서를 못 내는 이유, 저는 뭐 그 마음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그러면 주식하겠습니까? 누가 돈 들고 증권사 가겠어요, 그죠? 아무리 증권회사가 예전과 달라, 뭐 펀드도 많이 판매하고 뭐 보험도 판매하고 굉장히 상품이 다양해 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증권회사는 매매 수수료입니다. 근데 주식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렇게 애널리스트가 해버리면 누가 주식을 하겠습니까? 그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셈법들이 있다 보니까 매도 보고서를 못 내는 것처럼, 경제 지표를 확인함에 있어서 개인 소비 지출이 지금 전월 대비 0.3%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근데 그게 상승 안 한 건 아닌데, 만약에 0.3% 상승을 하면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상치에 부합했다. 뭐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뉴욕 증시를 토닥토닥 할 겁니다. 자, 금요일 뉴욕 증시는요,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고착화로 애널리스트들의 표현에 따르면 급락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작년 8월 달 글로벌 증시가 크게 하락했을 때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사실 저도 하루에 200포인트 빠지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락한 원인이 뭡니까? 경기 침체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단어 사용에 있어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둔화라고 약간 부드럽게 해석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고착화, 그러니까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합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돼라는 말을 쓰질 않고,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둔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고착화라는 단어를 쓰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그 무거운 짐을 앉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악재 있잖아. 아이 별거 아니야.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라니까. 그냥 경기 둔화. 경기 침체? No. 경기 침체 때문에, 경기 침체라는 단어 때문에 작년 8월달, 9월달 주식시장 아작났지? 경기 침체 아니야. 경기 둔화야. 스태그플레이션이야? 아니야. 그냥 인플레이션 고착화야. 이렇게 투자자들의 눈을 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이런 식으로 눈가림을 하고 쭉 버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증시, 경제가 뭔가 이렇게 체력이 좀 떨어졌을 때 악재가 툭 튀어나오면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은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지게 되는 거고요. 또 그때 가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그러겠죠. 뭐 당분간 변동성이 확대될 테니 현금화 전략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하겠죠. 자, 이번 주 2월달 마지막 가장 큰 이슈는 엔비디아 실적과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은 제가 쭉 썰을 푼 것처럼 0.3% 예상치에 부합하면 큰 문제 아니야 라고 토닥거릴 거고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는 뭐 좋은 실적 발표하겠다고 얘기하겠습니다만 과연 그게 뉴욕 증시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전쟁이 물론 지금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말로 하는 거긴 하지만 트럼프 그 녀석은 뭔가 하긴 하겠죠. 그죠? 자, 오늘의 결론. 경기 둔화라고 해서 알고 있는 악재가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경기 둔화라는 단어를 썼다고 경기가 좋은 건 아닙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인플레이션의 고착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겨냥하며 시작된 첫날만큼의 변동성을 찾아볼 수 없고 시장이 둔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해도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우리에게 조만간 찾아올 미래입니다. 자, 3,000포인트 얘기하기 시작하는 증권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인간 지표 발동했고요. 작동됐고요. 항상 조심. 저는 솔직히 2월 말에 뭐 증시 방향성을 보일 거고 뭐 그게 아래쪽이다라고 이제 대충 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신중하게 3월 달까지 보고 판을 봐야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까다로운 장이 아닐까라는 거는 변치 않은 생각입니다. 자, 뉴욕 증시 하락했기 때문에 내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일단 하락으로 시작하겠죠. 연기금이 시장을 매수해준다. 여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연기금이 혹은 기관이 지수를 이끌고 지수를 리드하고 그 리드가 3,000포인트에 갖다 놓을 만큼 힘이 세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되면 외국인들 아침부터 매도 잡고 때릴 거라고요. 거기에 연기금이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팁니다. 말이 좋아 연기금이지. 예, 여러분들 연기금 매수세 뭐 기관이 증시를 이끈다. 흥분 금지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공식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외인이 사고 기관이 사고 그리고 애널이 이렇게 3,000포인트 간다고 보고서 쓰고 그리고 개인이 뛰어든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외인이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외인이 언제 뛰어들었느냐? 1월달 두 번째 주인가요? 5일 연속 매수했을 때 그때 대신증권이 막 팔랑팔랑거리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수급이 개선되고 있어 이랬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그 다음에 그
엔비디아를 대항할 수 있는 딥시크 이슈 나오면서 외국인들 주례장창 팔고 있고 여전히 환율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밑에서 사주지 않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연기금만 지수를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혹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빠져나오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식을 할 때 전 가장 필요한 게 주제 파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수를 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살짝 본 보고서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뭐 뉴욕 증시는 좀 떨어지니까 대한민국 국장에 기대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있는데 다 개소리입니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대응하시고요. 저는 2월 25일 화요일 날 월요일 뉴욕 증시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조함 속에 이제 마지막 추위가 거의 끝나가죠. 3월 달 되면은 이제 막 개나리 피고 그럴 텐데 환절기 감기 조심 잘 하시고요. 저는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매매가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벤트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미쓰리를 신나게 합니다. 예, 저는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